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지우각 2 마지막 단원 전체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원래라면 지우각 1에서 지금 지우각 2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한 절반 정도의 내용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그 어떤 부분이 빠졌냐 하면은 여러분들 달의 위상하고 그다음에 위상 그다음에 뭐 시간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뭐 별의 연주 운동 물론 태양에 대해서는 나오긴 하지만 일반 별 그다음에 뭐 행성에 대한 어떤 시간이라든지 뭐 일주 운동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빠졌어요.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조금 낮아진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우각 1에서 있었을 때는 이때가 요 단원 말고는 사실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요게 되게 극악의 난이도를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지구과학 2로 넘어오면서는 좀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좀 잘 탁월하게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좀 잘라서 갈 건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요 천구랑 관련된 한 3차신 정도의 얘기만 조금 간략하게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천구의 모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이때 그러니까 요 우주 단원에서 가장 큰 한 중단원 정도 되는 이 천구는 사실 대부분이 천구의 모양을 잘 그릴 수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천구의 모양 안에 보통 황도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 지우각 1에서 백도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지만 우리 지금은 나오지는 않죠. 일단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만약에 내년에 수능 특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백도가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구의 모양을 바탕으로 해서 알아야 되는 게 또 뭐냐면 이제 좌표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어떤 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좌표계가 있는데요. 일단은 은하 좌표계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안 배우는 거죠. 이거는 대학 가서 배우는 안 배우는 것들이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배우는 게 바로 지평 좌표계랑 그 다음에 적도 좌표계입니다. 지평 좌표계랑 적도 좌표계고 적도 좌표계까지 하고 나야 여러분들이 무슨 개념을 배울 수가 있냐면 바로 남중고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적도 좌표계를 할 때에 이제 나오는 게 시간에 대한 몇 시, 몇 시, 뭐 0시, 6시, 12시, 그 다음에 18시죠? 18시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춘, 하, 추, 동 해서 네 가지 춘분, 그 다음에 하지, 추분, 동지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요거까지만 하면은 보통 다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우리가 수능이라는 게 결국에 지우각 1, 2 내용도 있지만 이 가장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G2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수능 G2에 대한 범위뿐만 아니라 통합과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간단 말이죠.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수학에서 뭐 미적분을 한다 칩시다. 미적분을 하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함수도 배워야 되잖아. 근데 범위가 미적분만 된다고 해서 함수 몰라도 되는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빠졌던 내용들 뭐냐면은 별의 일주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주운동 그 다음에 책들에서는 나오는데 일단은 위도에 따른 뭐 관측자 위도에 따른 별의 일주운동 이런 거는 지금 지구과학2에서는 태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태양이 별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별의 일주운동과 연주운동이 어디서 나오냐면 중학교 2학년 1호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에서 나와요. 그리고 황도 12宮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2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이 내용이 일단은 중학교 2학년 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 나중에라도 들어갈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다. may라고 하죠. 혹시 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구과학 2에서 배우는 천체는 대략적으로 오늘은 아마 천구의 모양까지 아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좌표계랑 남중구도까지 할 것 같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별의 일주운동, 연주운동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가장 중요하게 관통하고 있는 규칙 하나만 여러분들이 조금 적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문제 풀 때 항상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 놓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물론 처음인 친구도 있겠지만 보통 개념 강의를 보다가 몰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한 번은 들어봤다 셈 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규칙 1번 뭐냐면요. 별은요. 별 혹은 천체. 천체라고 합시다. 저 천체는요. 일단 동에서 뜨죠. 동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찍고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속담을 얘기를 할 때 태양이 서쪽에서 뜨겠네 이러면은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데요. 이때 서쪽으로 갈 때 지나치는 구간이 뭐냐면 북쪽 하늘을 찍는 게 아니라 남쪽 하늘을 찍고 간다는 거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적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요. 바로 그러니까 천체는 천구의 적도와 평행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얼렁뚱땅하게 여러분들이 천구에다 그리지 마시고요. 이건 천체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항상 천구의 적도와 평행하게 움직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항상 단골 문제로 나오던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 개념이 내가 말했던 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일주왕 연주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같은 날 다른 시간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보면은 같은 시각 여러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같은 날인데 다른 시간이란 얘기는 결국 하루 안에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얘는 일주운동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각, 똑같은 시각인데 여러 날이라는 거는 하루, 그러니까 few days가 지난 거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연주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1시간에 15도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1일에 1도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애매하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제끼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소소하게 헷갈리면서도 소소하게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개념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지만요. 적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적경이 작을수록 빨리 뜹니다. 항상 헷갈려요. 왜 그런지는 우리 진행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되겠죠. 규칙이라고 하기보다는 꼭 암기해 줘야 될 별표 3개라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4가지를 주로 보고 자, 우리 한번 청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페이지 하나를 더 늘리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세 페이지에다 합시다. 원래라면 그냥 하려고 했는데요. 요게 원을 그려야 되는 작업이 많아서 한번 신문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청구 모양부터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 동그라미를 그릴게요. 여러분들도 동그라미 잘 그리셔야 돼요.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자, 동그라미를 그려주셨으면 자, 이게 바로 천구예요. 천구.
천구라고 칩시다. 그럼 천구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천구는 결국에 우리 우주를 유리구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지구의 무한대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천구는 지구의 무한대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 일치하겠죠. 뭐가 일치하냐면 바로 그 자전축, 그죠? 자전축하고 적도의 개념이 지구가 여기 있으면 지구의 무한대 확장판이기 때문에 자전축이 여기 있으면 이걸 무한히 확장을 해서 요 유리구슬에 닿이는 거, 그 다음에 적도도 무한히 확장해서 유리구슬에 닿이는 거, 요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구의 무한대 확장판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는 움직이죠. 실제로는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 안에 있으니까 실제로는 지구가 움직이지만 우리는 고정이 됩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구가 움직이지만 지구는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구가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게 바로 천구입니다. 그래서 천구가 회전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천구의 가장 그 벽면에 유리에, 그러니까 별이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 같은 경우에는 안 움직인다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적도 좌표기 할 때 특히 얘기를 할 건데요. 별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인다, 혹은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과는 더 유연하게 이제 태양이나 행성들은 잘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금 그 걱정은 좀 덜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자, 이 원을 그리셨으면요, 이제 땅바닥을 그려주셔야 돼요. 땅바닥을 이렇게 그려줍시다. 이 땅바닥을 그리는 건요, 우리가 이 가운데에 지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는 땅에서 이렇게 똑바로 서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바닥을 이렇게 확대를 한 겁니다. 땅바닥을 확대를 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지평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평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 머리 위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람을 그려놨죠. 이 사람 머리 위에 끝까지 한번 줄을 세워봅시다. 쭉 위로 올렸을 때에 닿이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발바닥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바로 천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 머리 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위도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겠죠?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위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똑바로 서 있겠죠. 왜냐면은 내가 서 있는 곳이 결국에는 땅이니까요. 그러면 중위도에 있는 사람은요? 중위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도 쪽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위도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땅바닥을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누워 있나요? 아니죠. 이때 지평선은 또 어떻게 돼요? 위도에 따라서 땅바닥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 위도에 따라서 땅바닥이 다르니까 위도에 따라서 천정은 어떻게 될까요? 다 다르게 되죠. 그래서 천정은요, 위도에 따라 일단 달라지는 그런 게 뜻하고요. 자, 우리는 중위도 사람이니까 중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지구가 있으면 자전축이 있죠. 자전축 한번 꺼봅시다. 이렇게 자전축을 꾸었을 때 이 자전축을 쭉 확대를 해요. 쭉 확대를 해서 또 천구에 닿이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천구의 북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통은 이거를 북극성이 근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쓴 이유는요. 북극성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청구의 북극, 그러니까 자전축 부분과 청구의 북극이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혼용해서 쓰기는 하지만 내신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북극성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북극성은 아니지만 북극성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를 다 같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 위쪽이 천구의 북극이었으니까 이 아래쪽은 뭐라고 할까요? 천구의 딱 느낌 오죠? 천구의 남극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전축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자전축의 수직인 거 뭐라고 그래요? 자전축의 수직인 거 요거 뭔가가 적도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 네, 적도 맞습니다. 그래서 적도도 한번 그어보죠. 자, 자전축의 수직이죠? 그래서 이거를 쭉 그어요. 쭉 그어주는데 적도면은 일자가 아니죠. 이거 아니고 뭐예요?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고 요게 바로 뭐다? 천구의 적도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좀 크게 그려주셔야 돼요. 크고 깔끔하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남았어요. 자, 천정, 우리 천정에서요. 천정에서 천구의 북극을 지나서 색깔 다른 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해봅시다. 자, 천정에서 천구의 북극을 지나서요. 지평선에 닿이는 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따라오세요. 천정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천구의 북극을 지나세요. 천정을 지나서 천구의 북극을 경유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바로 지평선까지 내려와요. 지평선까지 내려왔을 때에 부딪히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땅바닥과 부딪히는 점.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북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자에서 북극 할 때 이 N 바로 북점입니다. 그러면 이 북점과 정확하게 반대에 있는 요 점을 뭐라고 할까요? 남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럼 북극과 북점과 남점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뒤쪽을 뭐라고 할까요? 네, 동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쪽은요, 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까지 했으면 이제 좀 다 끝나가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다른 색깔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민트색 좋네요. 자, 민트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때 이 시간에 대한 얘기는 결국에 적도좌표계에서 사용을 할 거고, 이 적도좌표계의 적경과 관련이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시간권을 알아야 돼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시간권은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시간권은 일단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구상의 북극과 남극을 동시에 지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줄을 한번 꺼볼게요. 요거예요. 요거. 대원. 요거 시간권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해서 원. 대원이니까요. 요거를 시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경해서 쓰게 되는 거는요. 바로 이 시간권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권에 대한 거. 그래서 몇 시냐. 그러니까 문제들이 지우각 1에서 최근에 지우각 1 한 2018년도 거 지구과학 1에 이런 청구 문제를 보게 되면요. 이 적경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날카롭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문제풀이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구과학 1 청구에서 나오는 그 부분인데 시간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도 가고 아래쪽으로도 가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추분, 춘분, 동지 이렇게 엮는 게 나오는데 지금은 일단 넘어갑시다. 자, 이거 시간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주색 여파를 몰아서 여세를 몰아서 자주색 한번 볼게요. 자, 시간권 나왔으니까 이제 수직권이 나와야 돼요. 수직권. 수직권은요, 천정과 천절을 지나는 청구상의 대원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요것도 되겠죠? 요렇게도 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도 지날 수 있어요? 요렇게도 지날 수 있죠. 그죠? 아이고. 자, 수직권은 천정과 천절을 지나는 대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시간권 얘기했었죠? 시간권은요,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대원입니다. 그래서 시간권, 수직권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 하나, 좌우선 한번 볼게요. 좌우선은요, 여러분들 기하 벡터를 했으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건데 4개의 점을 지납니다. 4개의 점을 지나는 대원인데요. 이때 4개의 점 뭔지 알아야겠죠? 뭐냐면요, 천정, 그 다음에 천구의 북극, 그 다음에 남극 지나고요. 그 다음에 천절을 지나요. 그러니까 천정, 천구의 북극, 남극, 천절을 동시에 지나는 대원입니다. 자, 그러면 체크 한번 해볼게요. 천정 지나야 되고요. 천구의 북극 지나야 되고, 천저 지나야 되고, 천구의 남극도 지나야 돼요. 자, 그럼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랬던 이 테두리 원 있죠. 이 테두리 원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좌오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좌오선은 뭐랑 연관이 되냐면 남중고도랑도 개념상에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천구의 얘기인데요. 문제가 보통 하나씩 나온다고 하면은 어디서 보통 한 번씩 나오냐면요. 되게 어이없는 데서 나와요. 뭐냐면 바로 천구의 뭐 천정과 그 다음에 뭐 북점 찾기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되게 빈도가 높았던 문제들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볼게요. 예시 보면서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잘 그릴 수 있겠죠, 내가? 반은을 그렸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원을 하나 그려줍시다. 이거는 조금 치트키를 쓸게요. 자, 사람을 세워놓고요. 사람을 세워놓고 천구의 북극을 표시해 놓습니다. 천구의 북극 표시해 놓고 채워 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채워 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 점을 천정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천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점을 북극성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표시를 하나 해줄게요. A, B, C, D, E. 그 다음에 A, B, C, D. 여기서 A, B, C, D의 명칭을 쓰시오. 쓰라고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 위에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 하면요. 요 밑에 거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1번 문제에서 A 한번 볼게요. 1번 문제에서 A 보면은 관측자 머리 위에 있죠. 제일 머리 위에 있는 거 뭐라고 합니까? 천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B, C, D, E에서 조금 더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천정이 나왔어요. 그죠? 천정 나왔으니까, 천정 나왔고 천구의 북극 나왔으니까 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정 지나고 북극 지나서 땅바닥으로 내려오는 점 뭐라고 합니까? 바로 북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가 북쪽이니까
남점은 어디 있어요? 바로 C에 있네요. 그죠? 자, 북점 나왔고 남점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D가 동점이겠죠? 동점이고 B가 서점이 될 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A, B, C, D 한번 볼게요. 자, 요건 이번에는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위에서 내려다본 문제입니다. 자, 천정이 있어요. 천정이 있고 북극성이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천정을 지나고 북극성을 지나서 요거 지평선으로 내려오는 이 점 D 뭐라고 합니까? 바로 북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럼 북점 나왔으니까 그 반대편인 B는요, 남점일 거고요. 북점, 남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A는 뭘까요? 네, 동점이죠. 그 다음에 C는 서점이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뭘 할 거냐면요. 우리 좌표계 얘기하면서 한번 어디 부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평 좌표계, 적도 좌표계, 별을 어떻게 표현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